자, 이 새만금 부안 쪽에 내가 땅을 한번 투자하고 싶어서 많이 공부도 좀 하고 현장에도 한번 와보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봐요. 아, 야, 내가 새만금 부안에 한번 투자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그럼 대부분들이 하는 얘기가 왜 하필 새만금인데? 야, 서울 수도권에도 괜찮은 데가 많고 뭐 세종이나 제주 신공항이나 오송이나 평택 용인 안성 다 좋은데 너는 왜 새만금에 굳이 땅을 살라고 하지? 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으시죠. 뭐 저도 여기 부안에 한 2년 전쯤에 내려온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했던 얘기도 동일합니다. 야, 거기 가면은 먹고 살 게 있어? 거기 뭐가 있어? 새만금이 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저도 많이 공부를 했고 여기 현장에 와서 깨달은 것도 있고 관점도 많이 달라지면서 그리고 새만금에 대해서 얼마나 큰 사업인지 그 깊이에 대해서 제가 깨닫는 순간 여기에 다 이제 올인을 하게 됐었는데 여러분, 이 새만금 안 되는 이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된다, 이런 이유들이 참 많습니다. 이 대중들이 이야기하는 한 4가지 정도로 오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새만금이 안 되는 이유, 자, 첫 번째가 이 서울과 부산, 대도시에서 너무 멀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30년 넘게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전라북도엔 일자리가 없다. 네 번째, 정권이 바뀌면 새만금은 멈출 것이다. 너무나 민감한 주제들이라서 누군가한테 물어보기는 좀 그렇지만, 자, 특히 이 새만금의 땅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이 새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다루기 쉽지 않은 주제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원하게 제가 한번 풀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저 또한 이 부분들이, 이 4가지가 제일로 궁금했습니다. 제일로 의문도 많이 들었고 제일로 안 될 것 같은 이유라고 생각도 했는데 현장에 와서 보고 나니까 관점도 많이 달라졌고요. 깨닫는 바가 있어서 오늘 여러분에게 한번 같이 공유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서울과 부산, 대도시에서 너무 멀다. 자, 서울에서는 3시간, 부산에서는 4시간 정도가 걸리는 게 이 새만금입니다. 자, 이 대도시에서 너무나 접근성이 먼데 과연 여기에 인구가 오고 개발이 된다고 했을 때 누군가 올 수 있냐? 자, 이 새만금이 개발이 되면 70만 명 정도 인구가 온다고 하는데 새만금 내부에 한 30만, 새만금 외부 군산김제 부안에 한 40만 정도가 인구가 유입이 된다고 하는데 그래도 70만인데 그게 가능하겠어? 과연 대도시에서 사람들이 올 것 같아?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여기 와서 제가 달라진 건 뭐냐면 멀리서 3, 4시간에서 사람들 오지 말라는 겁니다. 한두 시간 내에 근접한 지자체에서 올 수 있는 곳이 도시가 20곳이 넘게 있습니다. 그 가까이는요, 익산, 완주, 전주, 진안, 무주, 장수, 함양, 임실, 정읍, 고창, 순창, 남원, 장성, 담양, 곡성, 구례, 한평, 나주, 무안, 화순, 순천, 광양, 그리고 광주까지. 이 가까이 근거리에서 올 수 있는 이 대도시 그리고 소도시 사람들이요, 20개가 넘게 도시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와도 충분히 그 70만 명을 채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돈 벌 수 있고 월급 준다고 하면 거기가 동남아라고 그러면 안 갑니까?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이라고 그러면 안 가요? 뉴욕이라고 하면 안 갑니까? 호주는 안 갑니까? 뉴질랜드는 안 갑니까? 제주도는 안 갑니까? 돈만 벌 수 있다고 하면 월급만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어디든지 갑니다. 저 서울에서 초중고등학교 다 나왔습니다. 노량진에서. 근데 제 친구들이요, 아직도 서울 노량진에서 살면서 일자리 찾는 사람들 많이 없어요. 대부분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게 어느 날 갑자기 연락해보면 제주도라고 그러고요, 어느 날 갑자기 연락해보면 부산이라고 그러고요, 어느 날 갑자기 연락해보면 연락이 안 돼요. 해외를 가버려서. 자, 이런 게 월급 받고 일할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면 전 세계 어디든 전국이든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곳의 일자리는요, 질이 높아요. 월급을 많이 주는 일자리입니다. 자, 1, 2차 산업, 굴뚝 산업의 일자리가 이 새만금, 부안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4차 산업, 친환경 일자리가 이곳 새만금에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 부산, 대도시에서 굳이 오지 않아도 된다. 이 주변에 일자리만 있다면 얼마든지 올 수 있는 지자체가 근거리에 20개가 넘게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30년 동안 새만금이 이루어진 게 없다는 겁니다. 맞아요. 우리가 눈에 띄게 그렇게 확 보여지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토목공사는요, 그냥 땅 다지고 매립하면서 높여놓는 거, 다리 만들어 놓고 도로 만들어 놓는 거, 이렇기 때문에 뭔가 내가 도로 위는 달리고 있는데 보이는 게 없어요. 눈에 보이는 건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지부진하게 보일 수밖에 없고, 이 토목공사는 굉장히 지루하고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태까지 이렇게 온 건데, 여러분, 지난 30년 동안 조금 더디게 개발된 덕분에
이 새만금은요 굉장히 큰 복입니다. 여러분, 이 새만금 처음에 개발 구성안이요 농지가 100%였습니다. 1991년도 이 새만금을 개발할 때 농지 100% 농수산 중심 개발, 농업 식량 생산 기지로 이 새만금을 개발을 하려고 했었어요. 만약에 그때 빠르게 개발이 됐다, 큰일 났죠. 우리나라 농지 부족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계속해서 개발이 변경이 되면서 2007년도에는 농업용지 70%, 비농업용지 28%, 2008년도에 농업용지 30%, 비농업용지 70%, 그리고 2010년도부터는요 아예 농지라는 말이 빠져버립니다. 농업용지라는 말이 빠져버려요. 명품 복합 도시로 개발을 구상을 하고 새로운 문명을 여는 도시, 동부가 경제 중심지로 조성을 하겠다. 2010년도부터는 아예 컨셉 자체가 바뀌어버립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투자 활성화를 위한 수요자 맞춤형 열린 계획으로 변경이 되고요. 자, 2021년 올해 새만금 개발 변경안이 또다시 한번 변경이 됐습니다. 농지와는 상관이 없어요. 앞으로는 미래산업, 4차 산업, 친환경 산업으로 이 새만금이 계속해서 개발이 된다는 겁니다. 축복입니다. 여태까지 개발되지 않고 지지부진했던 게 굉장히 큰 축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새만금은요 크게 그냥 큰 틀로 한 3가지 정도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1990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토목공사 했다. 그래서 눈에 띄는 게 없다. 자, 2020년도부터 2050년도까지 이제는 눈에 띄는 걸 개발하게 된다. 그리고 2030년도까지 새만금의 계획의 80%를 개발을 맞춘다. 이게 새만금의 개발입니다. 이제는 새만금이 눈에 띄는 개발을 시작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이 전라북도에 일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얘기했던 거랑 거의 중복되는데요. 이 전라도 지역은 물산이 풍부한 곳입니다. 이중환의 택리지에도 나오죠. 부족함이 없던 곳이 전라도였어요. 그리고 자연환경 그대로 굉장히 청정하게 있는 곳이 이 부안이고 이 새만금이기 때문에 여태까지 오염된 게 많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덕분에 1차, 2차, 3차 산업이 이곳에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4차 산업, 미래의 먹거리가, 친환경 먹거리가 그 산업이 이 새만금에서 개발이 된다는 겁니다. 그 덕분에 과거에 약간 개발되지 않고 과거에 개발되지 않아서 좀 가난했던 덕분에 이제부터는 부강해질 수 있고 부유해질 수 있는 그곳이 바로 이 전라북도, 전라도라는 말입니다. 그곳이 어디다? 새만금이라는 거죠. 미래의 먹거리, 친환경 먹거리가 차고 넘치는 곳, 이곳이 바로 전라북도 새만금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 정권이 바뀌면 이 새만금이 멈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여러분, 국책사업이라는 거는요, 삽을 뜨고 공사를 시작하는 그 순간, 착공에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준공까지 스트레이트로 갑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정말 천재지변이 나거나 너무나 특별한 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냥 끝까지 갑니다. 여러분, 국책사업의 실패와 성공 여부는요 나중입니다. 하지만 국책산업은 삽을 뜨고 착공이 들어가면 끝까지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난 30년 동안 지지부진하면서 개발이 안 되면서 지금까지 토목공사를 끝냈어요. 이제부터는 눈에 띄는 개발이 시작합니다. 이거 누구의 공으로 돌릴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정치인의 공으로 다 돌릴 수 있습니다. 근데 다 차려진 밥상 걷어차버립니까? 아니죠. 이제는 어떤 정치인이 되던 여당이 작던 야당이 작던 이 새만금은 포기할 수가 없는 카드라는 겁니다. 왜냐? 너무나 많이 와버렸고 이제 차려진 밥상에서 숟가락만 내 입맛에 맞게 뜨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만금은 앞으로 계속 간다는 겁니다. 누가 잡던, 여가 잡던, 야가 잡던, 진보가 잡던, 보수가 잡던 스트레이트로 가는 곳이 이 새만금이라는 거죠. 자, 이 새만금을 자세히 놓고 보면요, 작은 나라와 같습니다. 산업이 있고요, 농생면 용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관광 레저가 있습니다. 자, 쉽게 얘기하면 일거리가 풍부하고 그 다음에 먹을거리가 풍부하고 놀거리가 풍부한 게 이 새만금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요, 철도가 들어오죠. 도로가 정말 풍부하게 깔리죠. 항만이 들어오죠. 공항이 들어옵니다. 자, 이 모든 게 갖춰져 있는 곳, 작은 나라와 같은 곳이 이 새만금이라는 거죠. 새만금에는 없는 게 없다는 겁니다. 자, 오늘 4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새만금이 안 된다고 했던 4가지. 첫 번째, 서울과 부산 대도시에서 멀다. 30년 넘게 이루어진 게 없다. 전라북도엔 일자리가 없다. 정권이 바뀌면 새만금은 멈출 것이다. 여러분, 이 오늘 4가지 제가 다 설명드린 것은요, 제가 여기에서 의심이 갔던 거,
제가 무언가 찝찝했던 부분을 제가 찾아보고 제가 현장에서 보면서 제가 의심했던 게 확신으로 바뀌었던 것들 그대로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린 겁니다. 그렇듯이 이 새만금은요, 앞으로의 호재가 차고 넘치고 앞으로의 인구 70만 명뿐만 아니라 100만 명까지도 이곳으로 올 수 있는 곳이 새만금이라는 거죠. 저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안으로 서울에도 살다 내려왔고요. 여기에 많은 부분을 제가 올인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이 부안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집중해서 투자를 하셔도 좋은 곳이 이 부안이라는 겁니다. 특히 이 새만금이라는 거죠. 여러분, 확신 가지시고요. 누가 뭐라고 해도 다른 지역이 좋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그 확신을 이곳 새만금에서 느끼셨다면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시고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안 현장에 오셔서 부안보안관과 함께 이 부안의 가치와 이 새만금의 가치 한번 느껴보시면서 여러분, 이 부안에 한번 투자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미래 2, 3년, 3, 4년, 10년 후의 미래가 이 부안에 투자했다는 그 선택 하나로 인해서 굉장히 풍요로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안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안보안관이었습니다.